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잔류왕, 생존왕, 인천의 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인천이 울산과의 홈 경기에서 극적인 3대3 동점을 기록하면서 승점 1점을 챙겨 꼴찌에서 탈출했습니다. 골 가뭄에 시달렸던 무고사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는데요. 자,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생존왕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현애 스포츠뉴스 기자와 그리고 손철민 축구 해설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울산 경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극적인 동점골. 저는 TV를 통해서 봤는데 현장에서 직접 보셨죠? 네. 어땠습니까? 저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네. 그 이군호 선수의 3대2가 되는 골을 보고 네. 아주 제가 광분을 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뒤에 바로 무고사가 동점골을 넣어서 선수들에게 절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래. 아주 그냥 뜻깊은 경기였습니다. 자, 그럼 생존왕 별명이 있잖아요. 네. 이제 뭐 발동이 걸린 건가요?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 유전자, DNA는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인천이 그동안 뭐 지금도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힘들었던 행보를 조금씩 좀 좋게 갖고 가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의 이 결정력을 지어주는 마침표 무고사가 이 두 경기 너무 큰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인천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을 무고사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발동 제대로 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 기자께서는 어떻게 현장에서 보셨어요? 저는 요 전 경기 그 포항 원정을 현장에서 보고 이 경기는 이제 TV로 지켜봤는데 네. 확실히 생존왕의 그런 DNA를 이제는 좀 보여준 것 같아요. 특히나 무고사 선수가 두 경기에서 지금 5골을 넣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이 있었는데 요 지금 흐름대로라면은 충분히 인천이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포항전 전에 무고사 선수를 만났는데 무고사 선수가 알고 봤더니 왼손 중지 손가락이 지금 부러진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제 깁스를 하고 있다가 경기를 나갈 때 보니까 이 깁스를 풀고 또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으로 막 몸싸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선수가 정말 투혼을 발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날 이제 울산과의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인천을 이끌어갈 만한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무고사의 부상 투혼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정신력 많이 바뀐 것 같은데 포항전에서는 좀 아쉽게 졌어요. 물론 뭐 원정 경기였지만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5대3으로 역전 패를 당했는데 자, 울산과 포항과의 어떤 차이점, 경기 차이점 어떤 것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슈 토크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아마 생존왕 얘기랑 네. 징크스 얘기일 거예요. 네. 인천이 역대 상대 선수가 한 명 빠지면, 그러니까 수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서면 잘 못했어요. 여실히 포항이 한 명 빠졌을 때 더 밸런스가 무너졌고요. 네. 특히 지금 뭐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포항과 울산전의 좀 실점 상황을 놓고 보면 마하지의 존재 여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하지가 여름 이적 시장에 와서 네. 4경기 동안 한 실점은 인천이 20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하지가 빠진 2경기에서 6실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비의 핵 부분, 그러니까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그 3선 앞에서 받쳐주는 마하지 역할이 조금 대두된 그 2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소철민 해설가는 이 자리에서 마하지 선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늘 사과를 하는 마음으로 마하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인천팀이 확실히 좀 달라졌나요? 뭐 골도 지금 2경기에 6골을 넣었거든요. 네. 달라진 모습이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확실히 공격진에서는 많은 좀 개선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무고사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고 케인대 선수를 영입하면서 아직 뭐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공격 옵션들이 좀 다양해졌다라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문제는 수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포항전에서도 상대가 10명이었고 이제 일류체코 선수는 이제 공격수가 퇴장을 당해서 10명이었는데 사실은 그 경기를 이기지는 못했어도 비기기는 했어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뭐 잔류 싸움하고 생존 싸움할 때 막판에 승점 1점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분명히 이 포항과의 경기에서 3대5로 패했던 거는 한번 좀 이렇게 개선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은 잘 되고 있지만 확실히 이제 수비 부분에서는 좀 이제 불안 요소가 있다. 그리고 전 특히나 김진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 들어서 김진야 선수가 좀 체력적으로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활약도 그렇고 해서 좀 김진야 선수의 좀 분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무고사의 해트트릭 아주 뭐 우리가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무고사 골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골 득점 순위도 6위까지 올라갔는데 굉장히 기쁜 소식이긴 한데 자,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무고사의 골 득점.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 포항전과 울산전만 놓고 봤을 때 이 포메이션 전술은 아니고 또 짝꿍의 역할도 아닌 게 무고사거든요. 그러면 저는 힌트는 아까 김현애 기자님의 말씀 중에 정답이 있다고 봐요. 무고사 스스로 각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난 포항전에 완델손이 3골 2도움을 했단 말이에요. 5골에 다 관여했어요. 완델손이 그 전에 그렇게 칭찬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 포항전, 인천을 만난 그 포항에서 갑자기 또 각성을 했단 말이죠. 무고사 또한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K인대가 있고 없고 이런 부분보다 내 옆에 누가 수고 뭐 동선이 겹치네 이런 것보다 무고사 스스로 인천의 생존왕 DNA를 본인 스스로 각성을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인천을 이끄는 아주 정점에 서 있는 선수. 그러니까 멘탈적인 부분에서 무고사가 도끼를 품었다.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골가뭄이 굉장히 시달렸는데 무고사가 일단 그걸 좀 해소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골이 무고사한테 집중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격력은 좋아진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무고사가 너무 잘하니까 좀 다른 선수들도 이 밖에 좀 터져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무고사 선수한테 또 이제 뭐 기대를 또 많이 거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K인대 선수 이야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포항전 전에도 유상철 감독 만나서 아니 지금 무고사와 K인대 투톱이 그렇게 호흡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고집스럽게 기용하는 이유가 무엇냐라고 물어봤더니 K인대 선수가 아직 뭐 골은 없지만 이런 선수가 상대 팀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수비수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용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울산전에서는 K인대 선수를 선발 명단에서 빼고 이제 지현학 선수를 이제 무고사 선수가 이제 투톱으로 놨습니다.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유상철 감독도 분명히 K인대 무고사 투톱이 확실히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끼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무고사 선수의 짝을 누구를 놓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울산전을 통해서 이제 지현학 선수가 도움도 기록하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무고사 선수의 짝을 지현학 선수로 놓고 K인대 선수를 후반에 기용하니까 K인대 선수가 못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울산전을 보니까 후반전에 투입이 돼서 체력적으로 상대가 좀 힘이 빠졌을 때 좀 해집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유상철 감독이 공격진을 운영을 하면 조금 더 요 전보다는 확실히 좀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K인대 선수가 위협적이지 하지만 아직까지 무고사와의 어떤 그 균형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울산 경기에서 이제 그 유상철 감독이 K인대를 뺀 건 울산의 빌드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현학 같이 빠른 선수가 네. 앞에서 좀 휘저어줘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게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K인대가 무고사와 쓰게 되면 정말 전형적인 투톱. 네. 그래서 정말 동선이 겹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지현학은 투톱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약간 무고사 뒤에서 받쳐주고 위험할 때까지 뭐 3선 밑으로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많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활동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무고사가 정점에 머무는 K인대와 무고사가 정점에 머무는 이런 투톱보다는 지현학의 활동량을 좀 가져감으로써 울산의 빌드업도 차단하고 인천의 많은 선택지를 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다.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에 첨언을 좀 하자면 유상철 감독의 전술 운영폭이 이제 넓어진 거예요. 지현학이 선발을 쓰고 K인대가 후반에 나왔을 때 모습이 너무 밸런스가 좋았기 때문에 유상철 감독은 이제 K인대가 선발에 나오든 혹은 교체를 하든 인천의 무기가 두터워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남은 경기들을 또 가져가는 선장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그런 유상철 감독이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네, K인대의 피지컬 굉장히 좋죠. 제가 보니까 195cm에 97kg라고 이렇게 오피셜에 나와 있는데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좀 줄인 건가요? 그런데 이제 김신욱 선수랑 또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김신욱 선수가 굉장히 중국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서 네. K인대 선수에 대한 활용법을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활용법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항전이나 이 전 경기를 보면 이 무고사와 K인대 선수의 머리를 맞추기 위한 플레이, 좀 단순한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K인대 선수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뭐 제공권보다는 오히려 발재간이 조금 더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중볼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무고사 선수가 더 공중볼을 잘 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지현학 선수를 전반에 투입을 하고 나서 후반 들어서 상대 좀 힘이 빠졌을 때 K인대를 투입을 하면서 해집어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좀 플레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제 유상철 감독과 이야기를 했을 때 유상철 감독이 지현학 선수를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이 선수 뛰는 거 봐라. 우리가 11명이 다 이렇게 뛰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활동량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분명히 이제 전반전에 지원하기 활동량으로 상대의 좀 체력을 빼놓고 나서 케인대 선수가 후반 들어가서 힘으로 버텨주고 발재간을 좀 보여주면서 하는 플레이를 한다면 조금 더 인천 공격이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유상철 감독이 공격 조합을 뭐 이렇게 좀 조합을 하고 있는데 김도혁 선수도 있고 뭐 문창진, 지현학, 네. 최전방에 이제 무고사 이제 케인대. 우리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적의 조합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세요? 뭐 제가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뭐 다 받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지현학 선수가 워낙 잘했고 지금 투톱은 그렇게 무고사 선수가 기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호남 선수가 또 굉장히 그렇죠. 컨디션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 이야기 해보니까 얼마 전에 송도에 월세집을 구했대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생활도 많이 안정됐고 인천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호남 선수도 분명히 선발로서의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김도혁 선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도혁 선수가 포항전 보니까 좀 약간 급한 좀 마음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울산전 보니까 확실히 이 선수가 클래스가 있는 선수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후반 들어서 또 문창진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좀 분위기 반전을 꽤 하고 이런 전술을 짜면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다른 얘기는 안 들리고 김호남 선수 월세 찍고라는 얘기가 좀 들리는데 우리 해설가님은 한번 조합을 좀 맞춰보시죠. 그러면 저는 지금 너무 좋은 조합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의외의 카드로 아까 김진야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김진야를 원래 그 고등학교에서 뛰던 윙으로 윙포드. 올렸으면 좀 어땠을까. 왜냐하면 그러면 김호남과 막 스위칭 플레이도 하면서 워낙 또 체력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 수비수들이 아주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야를 조금 위쪽에 좀 세워두는 그런 방법도 조금 소망해 봅니다. 그래요. 공격은 지금 좀 잘 되고 있고 최근에 골도 많이 넣었는데 수비 불안 얘기를 했어요. 수비 불안 어떻게 좀 해소해야 될까요? 확실히 일단 분호자가 없다는 게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포항과의 경기를 봤을 때 완델손 선수가 3골 2도움을 기록했잖아요. 후반 들어서 이 완델손의 스피드를 나타내지 못하는 좀 그런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이게 지금 누구 한 명의 뭐 개인 능력으로 상대의 그런 탁월한 공격수를 막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인천 선수들이 원래 특징이 많이 뛰고 많이 이제 헌신하고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돌파를 통해서 뭐 뚫리게 되면 다른 선수가 좀 커버를 해주는 플레이가 필요한데 지금 분호자 선수가 빠지면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뭐 이제 조직력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포항전에 그 완델슨 선수에게 후반 끝판에 2골 먹었던 거, 그 굉장히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마지 선수가 결장을 했어요. 네. 아까도 마지 선수를 잠깐 언급했는데 마지 선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저기 처음에 안 좋아했고 지금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 마지 선수가 빠지면서 이렇게 지금 실점이 많은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왜냐하면 인천의 조직력이 수비 조직력이 네. 앞에부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반기부터 안 좋았고 네. 중반기, 후반기 이 조직력을 전반기에 못 따져놓고서는 후반기 조직력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가 옴으로써 마지가 삼성까지 내려와서 도와주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인천 수비가 그렇게 예쁜 수비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 넘어지면 그 다음 사람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져서 막는 지름탕 수비였거든요. 마지가 그걸 조금 더 도와줬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4명으로 간간히 맞고 그러다 보면 후반에 체력이 떨어져서 스피드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마지가 빨리 복귀를 해야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없다면 마지의 롤을 분명히 다른 선수가 해줘야 돼요. 그 몫을 해줄 선수가 뭐 여러 있겠지만 저는 떠오르는 게 김도혁입니다. 베테랑으로서 해줄 수 있고 헌신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지금은 김도혁의 그 수치가 가장 높다고 봐요. 그래서 마지의 그런 수비 가담 능력을 좀 김도혁 선수가 발휘해준다면 지금 흔들리는 이 수비 라인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김도혁에게 조금 좀 무게를 좀 실어주고 싶어요. 네, 지금 득점 순위 1위가 수원의 타가트 선수잖아요. 그 호주 출신이고 마지 선수도 호주 출신이고 내년에는 호주 출신의 선수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는 휴지기에 들어갔어요. 네. 유상철 감독이 이제 일주일 정도 쉬면서 수비를 보강하겠다. 뭐 이런 미션을 좀 했는데 수비 보강하겠다는 얘기는 곧 이제 그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팀의 어떤 승리의 어떤 기운을 얹기 위해서 어떨까요? 네. 이게 지금 뭐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짚어야 될 거는 두 경기에서 8실점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사실은 뭐 울산을 상대로 30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중상위권 팀한테는 이렇게 실점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스플릿이 나뉘고 나서 뭐 제주나 경남을 만나면 무실점 아니면 실점을 많이 해도 한 골 이상 내주면 그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공격에 대한 비중을 많이 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실점을 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격진에서는 무고사 선수가 개인 기량으로 좀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게 자유롭게 맡겨놓고 중원에서부터 수비 가담을 많이 해서 좀 두텁게 지키고 결국은 한 골차 승부를 이기는 훈련을 많이 해야지 지금처럼 왜냐하면 두 경기에서 6골을 넣었는데 승점은 1점밖에 못 땄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너무 6골이 너무 되게 아까운 수치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인천이 공격을 더 많이 할 것인가, 수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확실히 필요해 그래요. 보입니다. 수비 보강이 우선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정말 듣다 보니까 너무 고개를 끄덕이는데 맞는 게 그 가장 유명한 명언 중에 공격 축구는 샌드를 불어모으고 수비 축구는 우승을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인천은 공격 잘 못해도 팬들이 많이 왔어요. 아, 그래요? 맨날 저도 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비 완벽하게 해서 기자님 말씀대로 1실점도 이제 허락하지 않는 선수들 마음속에 무조건 클린시트 0점대 우리는 계속 그렇게 수비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마인드를 좀 저도 가졌으면 그렇게 되면 생존왕 살아남는 그런 것에 또 한 발자국 더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기는 재미없어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경기가 서울이에요. 네. 서울이 지금 순위 3위고 강팀이고 그 다음 경기가 대구도 지금 5위 강팀과의 어떤 결전이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제주하고 1점 승부에 아주 아슬아슬한 지금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제주는 뭐 다음 경기가 강원 성남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좀 대지표가 안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점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울산을 얼마 전에 취재 갔다 왔는데 이근호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북과의 선두 경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전북은 무조건 다 이길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전북이 이길 때 우리도 다른 경기를 다 이기고 결국은 마지막에 전북과 울산의 맞대결에서 이기는 사람이 우승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반대로 적용해 보면 지금 뭐 경남이나 제주와 이렇게 좀 승부를 할 때 결국은 이 승점 싸움에서 인천이 얼마큼 잘 유지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 팀과의 맞대결에서 한번 뒤집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뭐 서울전, 대구전에서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이기는 것보다는 확실히 승점 관리를 해놓고 스플릿 라운드를 갔을 때 사실은 막판에 가서 승점 1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를 예를 들어서 경남하고 하는데 이 경기에서 인천이 비기기만 해도 11위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꼭 이겨야 11위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승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경기 지금 뭐 다가올 두 경기에서 이기는 경기도 좋지만 그래도 승점을 좀 딸 수 있는 1점이나 딸 수 있는 이런 경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서울전은 뭐 인천이 조금 강한 면이 있지 않나요? 뭐 다음 경기 어떻게 점하세요? 일단 말씀대로 정말 지지만 않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이겨주면 정말 너무 감사한데 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보다 상위에 있고 저희보다 뭐 역대전적으로 앞설 수도 있지만 인천이 뭐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울산도 승점 1점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울 대구는 승점 1점 가져오기가 더 쉬운 거예요. 한 발 더 뛰면 그러면 승점 3점 가져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계산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선수들이 지금 간절함의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을 만났을 때 지키자보다 내가 잡고 올라갈 거야라는 간절함이 있으면 기적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요. 자, 이제 다음 경기가 서울인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경기 스코어 전망하고 마무리하시죠. 자, 몇 대 몇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뭐 서울도 그렇게 경기력이 좋거나 분위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워낙 또 이제 선수층이 뭐 과거만큼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좀 공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워낙 요새 최근 들어서 인천의 공격력도 좋고 해서 2대2 무승부 예상합니다. 2대2 무승부. 네. 네. 오, 저도 지금 굉장히 소름 돋았는데 제가 따라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저도 마음속에 2대1이었지만 그러면 저는 어느 쪽인지 밝히지 않고 2대1 가겠습니다. 2대1. 저는 1대0으로 이기는 걸로 하고 9월 15일 서울과의 경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이